송천동은 전주에서도 북부 지역에 속하고 어찌 보면 전주 외곽에 있지만 인구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계획 도시가 아니다 보니 문화, 교육시설, 도로망 등 해결해야 할 의제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박혜숙, 최명권 시의원 두 분을 모시고 송천동 일동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책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송천동 마을신문 유수경 편집장, 남지숙 기자 두 분이 함께하십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방송은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들이 진행하는 송천 FM 읽어주는 마을신문에서 준비한 정책 대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송천동의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박혜숙 최명건 의원님 그리고 유수경 편집장님, 남지숙 기자님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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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분씩 이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천동 며느리 박혜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시의원 최명건 의원입니다. 네, 송천동 마을신문 편집장 유수경입니다. 네, 송천동 마을신문 남지숙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의원님 의회 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담은 송천 일동 주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갈 건데요. 먼저 박혜숙 의원님, 지난 2022년 지방선거 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박혜숙 의원님은 5선이시잖아요. 사선입니다. 사선입니다. 네. 한 번 더 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선이신데 이 송천동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시간의 축적에 따라 지역도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요. 지난 2년 동안의 의회 활동에 대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3선을 하고 한 번 쉬고 사선에 도전을 해서 당선이 되었는데요. 이제 무소속이라는 이름표 때문에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죠. 그렇지만 그동안 해왔던 경험이 있고 아울러서 송천동에 3, 4년 살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정도 많고 또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많은 역할과 또 많은 지역의 현황들을 해결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네, 현장을 다니시면서 소통하시는 그런 의회 활동을 하셨군요. 다음으로 최명건 의원님 초선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벌써 TV 정책 대담 프로에도 출연하시고 활약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의회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무지 바빴더라고요. 그리고 의정 활동 중에 지역 활동을 70%로 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일을 찾아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예산도 반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번 떨어지고 2번 도전 끝에 됐지만 기본 지키기 또 정직 성실 제가 이제 의원이 되기 위해서 최명건이 정도면 우리 송천 일동 주민을 위해서 참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마음이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선이시지만 초선 같지 않은 그런 의회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송천동을 위해서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의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송천 일동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5년 도시 일몰제로 인해서 전주시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수경 편집장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질문은 송천 일동의 주요 의제를 핫하게 다뤘습니다. 자, 먼저 일몰제에 관한 건데요. 전주시가 내년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맞춰서 전주 도시에 위치한 건지산과 항방산, 가련산, 전담산 등 주요 자연녹지 지역 내 사실상 난개발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조성된 도시 숲이 대부분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또 자연녹지 지역에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 드디어 들어설 수도 있고 또 물론 또 공원구역에서는 해지된 도시숲 대부분이 재발 가능 지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몰제 해법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인해서 일부가 개발 많이 되고 있을 예정인데 이거에 대한 해법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최명건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네네. 장기 집행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는 사회재산권 침해 대상이 아닙니다. 또 실효 대상에 제외되는 것이 상식이고요. 그다음에 전주시 의회에서도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매우 많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4월 15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된 내용을 보면요. 개발 행위 허가가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건 녹지 및 생산 녹지 지역에서 4층까지 건축이 또 가능해졌고요. 그다음에 난개발을 방지하기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제정해 이제 시민들이 개발 행위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전주시나 의회에서는 그동안 장기 미집행 공원이나 도로 등 토지 매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 주요 도시 공원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변화 위기 시대 도시공원,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된 여러 산들이 완산구와 덕진구에 걸쳐 있는 산들인데 이 산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의 기능만 하신다면 실제로 전주시 의회나 전주시에서 개발을 막지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도 방안도 좀 방어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지금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네. 저희 건지산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건지산 예만 들었을 때 지금 장기 미집행으로 지금 건지산 장덕사 쪽 있고 네. 거기도 지금 이미 매입을 다 했고요. 매입을 많이 끝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 이제 무방비하게 개발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또 주민들 여론도 좀 수렴하고 또 우리 송천 일동만 그 건지산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진동 네. 또 호성동 우리 덕진구 일대 주민들하고 아마 소통하면서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그리고 뭐 최근에 고도 제한 완화 뭐 네.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불거져서 이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이렇게 보면 이 삶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남지숙 기자님 해주시죠. 네, 제가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최명건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 하나 더 추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해주시죠.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주민들과 소통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데 사실은 그 주민이라는 게 누구를 포함하는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도 어떤 그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 일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그런 정보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난개발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시민들이 공지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 난개발을 하는지 아는지 알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뭐 시청에 가서 공지한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시청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느 지역에 앞으로 이곳은 어떤 개발이 예정돼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미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럼 나중에 알았어요. 보면은 그럴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은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공지를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예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지금 에코시티 복합 커뮤니티센터 그런 부분들도 좀 6월 제가 5월달에 주민 설명회를 했을 거예요. 또 우리 또 기존 송천일동 주민센터에도 주민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첫째 시청에서 우리 동으로 주민센터로 지금 공문이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자생단체나 일반 단체들에게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최고 중요한 게 우리 통회가 있죠. 통회 먼저 통회 회의를 거쳐서 이런 소식도 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남지숙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은 최고 중요한 건 주민 설명회 같아요. 주민 설명회를 하겠다고 그 동에서 이러이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하면 관심 있는 주민들은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낮에 많이 하다 보니까 오고 싶은 분들도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밤에 시간대를 좀 고려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하겠다. 그리고 이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건지산 일대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 설명회 등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아파트에 요즘 공지사항 같은 벽보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 알 수 있는 그런 미리 공지사항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기무사 부지 매입과 개발에 관한 건데요. 지금 이제 에코시티 내에 이 기무사가 있잖아요. 이게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전주시에서도 그렇고 에코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주시가 이 기무부대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 사실은 이제 에코시티가 지금 거의 다 개발 단계에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야말로 기무 이제 부대가 그야말로 마지막 남은 노른자인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이 과연 그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곳이 개발이 될 것인지 아니면 캠코의 이제 공매 과정을 거쳐서 민간 개발사 등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이제 이게 과거에 사실은 3호 사단이 이전할 때 예비군 대대와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해결됐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게 거기서부터 꼬인 거거든요. 이 송촌동은 지금 예비군 부대도 그렇고 기무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 에코시티의 가격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 매입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박혜순 의원님. 네. 당초 기무부대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22년 11월 달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발언을 했고 또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님이 그때 당시 답변으로 전주시도 매입을 하고 싶어 했고 말 그대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던 과정에 민간인들이 국방부와 전주시를 토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소송이냐면 옛날에 그 짜투리 땅들 있잖아요. 그런 땅들이 서로 이제 그 부모님들 그 할아버지 때에서 연결이 됐던 부분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자녀들, 손자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법에 이제 공식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이루어졌고 또 1심에서는 전주시와 국방부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전주시에서는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도 전혀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와중에 또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뭐 교육청이 또 이전을 한다라는 소리가 나오면서 애매모호한 그런 제스처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상황이고 멈춰진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제 그 뭐 국회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전주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교육청과 공개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라. 정말로 교육청이 올 것인지 아니면은 선거용이었는지 뭐 이번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교육청이 온다는 소리가 있었으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어떠한 모색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담당 부서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고 사실상 송천동 주민들은 그 기무부대 주변에 삶의 터전이 있지만 농사도 제대로 못 지었었어요. 그리고 뭐 사유재산권 행세도 못했고 말 그대로 그 주변에서 사람이 얼씬거리면 어른들이 주민들 잡아다가 뭐 조사하고 뭐 하룻밤 재워서 보내네 이런 설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흉물스러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물이 정말 주민들을 위하고 고전의 원 송천동 주민들의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주시 시장은 이거에 뭐 공매를 해서 개인한테 넘어가서 난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민을 위한 또 송천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도 논의하고 전주시 자체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해결해서 풀어내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주민들이 또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또 여기에 대해서 소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뭐 추가 질문 하실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만들면서 되게 기사 검색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전주시하고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지금 두 기관이 이 기무부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민간인 개발로 넘어갈 수 있는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주시에서 예산이 없다는 말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게 전라북도 교육청 부지도 안 되고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지금부터 송천동 의원들께서 좀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지난번 5분 발언과 시정 질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했고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사단이 개발이 되고 또 훈련장이 들어오고 항공대가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기무부대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송천동 주민들이 굉장한 시련을 겪었어요. 말 그대로 TV 안테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TV를 볼 정도고 통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재산권의 피해, 뭐 고도 제한 여러 가지.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50여 년이 되는데 그 송천동 주민들한테 자그마한 문화 혜택이나 뭐 여러 가지 보상이 없었어요. 그러면 사무사단이 개발이 돼서 지금 현재 에코시티가 지금 대단히 규모로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색점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무부대는 정말로 주민들과 힘을 모아서 난개발이 될 수 없는 주민들 편의시설을 어떠한 조건 하에 말 그대로 교육청이 들어온다면 좋고 교육청도 그 평수가 너무 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부 교육청 쓰고 일부 또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로 해서 전주시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아마 정동영 국회의원도 이 기무부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어떠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재판 중에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진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행정과 또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얘기가 돼야 하고요. 송천동 마을신문에서도 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주자주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유수경 편집장님 네. 질문해 주시죠. 자, 저희 마을신문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문제 중 하나가 에코시티 상가 쓰레기 문제예요. 요건 제가 기사를 보니까 차민가 의원님도 되게 이 부분 고민 많이 하셨고 박예수 의원님은 손수도 쓰레기 청소까지 하시는 모습이 기사도 실렸었는데 이건 도시 미관 해치기도 하지만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이걸 조사해 보니까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불법 투기 상시 단속반을 통해서 청소 취약지 감시 카메라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666건. 그래서 벌금으로 보면 880 이거 얼마죠? 8,867만 원. 8,800 저희가 이게 숫자 약해요. 8,867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리고 3,812건의 쓰레기 분리수거 계도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 싶은 게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기도 하고 또 상가 주변에 고질적으로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항상 쌓여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리고 생활 쓰레기도 이렇게 얽혀 있어요. 실제 제가 에코시티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상가 주변에 쓰레기가 엄청 쌓여서 사진도 많이 찍어놨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걸 수차례 시민의 세금으로 전주시가 몇 번 수거를 한 것도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저도 그 현장을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제가 언론적인 말씀드리고 또 제가 직접 체험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수경 편집 기자님 말씀하신 덕진구청 불법특위 이제 상속 단시반 이제 신시가지 위주로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은 뭐 아까 뭐 666건 8,867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이제 기간이 이게 1년치인가 언제치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666건이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근데 많이 했네요. 네. 근데 어찌 되었든 우리 시민 의식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첫 번째 에코시티 상가 거기 좀 물론 활성화도 안 되고 있지만 쓰레기가 막 버려져 있었어요. 그러자 우리 에코 총연합회란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에서 의원님 여기 좀 한번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니 에코 상가 연합회라고 있어요. 그 단체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CCTV 카메라죠. 예, 카메라와 다 나머지 좀 이렇게 의원님이 머리 좀 떠서 해달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캠페인은 일시적인 거더라고요. 캠페인도 해봤더니 네.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CCTV도 설치를 했는데 제가 하나 잘한 건 하나 있어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스티로폼 박스 있죠. 네. 2.5m, 3m짜리 높이가 한 1m 넘을 거예요. 1.5m. 근데 그거를 제가 4개를 설치를 했어요. 에코시티에 3개, 에코시티 상가에 3개. 그다음에 우리 송천동 그 먹자골목 있죠. 네. 뜨란치 아파트에 하나 해가 총 4개를 설치했는데 송천동 먹자골목은 깨끗해요. 그나마. 근데 에코 상가에 3군데를 설치했지만 스티로폼 박스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뭐 일반 쓰레기들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상가도 지금 계도를 하고 있어요. 동에서도 하라고 했고 구청에서 요청해서 하라고 했지만 상가 우리 주민들이 실은 의식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또 우리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한계점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계도하고 또 캠페인 다시 하자고 했어요. 왜 그냥 에코 그 상가 연합회 회장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회장님 이거 설치해주면 회장님께서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캠페인 활동도 하고 또 계도도 다시 한번 하도록 하면서 조금이라도 깨끗하고 청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추가 질문 하고 싶은데요. 네. 네, 하시죠. 네. 하십시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 네. 사실상 에코시티는 타 지역에서 또 다양한 곳에서 모여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는 대부분 보면 원 주인이 사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알바생들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자동 시스템으로 됐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상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인 의식이 없는 거야. 주인이 장사를 했을 때는 내 집 앞 거의 청소를 하잖아요. 쓰레기도 줍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상가 그 화단 사이사이 있는 쓰레기를 청소를 하고 하면서 저도 이제 젊은 지역 주민들하고 본인들이 몇 사람씩 나와서 또 그 상가 화단 쓰레기를 줍거든요. 그러는데 그런 의식에서 오는 우리 쓰레기 대란인 것 같아요. 주인이 사는 지역과 또 알바생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와서 하는 공간하고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자꾸 경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실제로 가보면 알바생하고 뭐 주인이 운영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버려요. 제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가게마다 주인들한테 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지 않은 이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러 차례 방송도 나오고 직접 두 의원분들이 가서 계도도 하시고 또 시에서도 이걸 활동했는데 소용이 없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시 예산 늘려서 지울 겁니까? 이 부분은 타 시군에서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걸 좀 배치망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거기에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우선 먼저 우리가 지금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쓰레기 버려지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한 어떤 사후 대책뿐 그거 아니라 왜 사람들이 거기에 버리는지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버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우선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쓰레기통을 설치하자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통에 엉뚱한 쓰레기 갖다 버려요. 아니면 집에 있는 가정 쓰레기 갖다 버려요라고 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치워내면 되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쓰레기통이 있다, 쓰레기통이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식을 좀 심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사후 대책뿐만 아니라 쓰레기통을 설치해주면 사람들이 버릴 거 아니야. 저도 예를 들어서 뭘 가지고 나왔는데 버릴 곳이 없어요. 쓰레기통을 찾다가. 그러면 물론 이제 의식 있는 사람들 집으로 가져와서 버리는데 아마 그런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들도 시 행정 담당자하고 많이 논의를 했고요. 사실상 그 사업주들이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걸 좀 제재하고 쓰레기는 여기 쓰레기통 있으니 여기다 버리세요 하고 내부에다 버리게끔 하면 괜찮은데 일단은 그분들이 그런 의식이 없어요. 이게 지금 물론 버리는 주민들이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잖아요. 화단 이런 데는 세변공원은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안내를 하고 그러면 이용자들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한정 전주시에서 뭐 쓰레기를 청소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네. 부분들은 저희들도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아까 네네. 이제 우리 남지숙 네, 기자님 완전-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은 얼마 전에 우리 자연초 4학년 학생들이 의회 1일 자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에 10반이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나갔습니다. 그런데 3분 말을 해요. 이 학생들이 의원 체험을 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최고 많이 한 게 쓰레기 문제더라고요. 그다음에 세변공원, 그다음에 학교 근처, 그다음에 에코시티 상가.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의원님 아까 쓰레기통을 놓아달라고 하거나 쓰레기통을 대신해서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좀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까 남 기자님 말씀처럼 쓰레기통을 놓는 건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지금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근데 쓰레기통보다 중요한 건 우리 쓰레기 봉투 있죠. 생활 쓰레기 봉투 담는 그걸 곳곳에 놓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담아져 있는 건 우리 공공 근로자들이 다시 수거를 해가니까 오히려 그 방법도 좀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좀 쓰레기를 막 아무데나 버릴 수 없도록 그런 부분도 아까 남 기자님 말씀처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제가 바로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영화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사실 송촌 일동은 우리가 다룰 의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그 비발디 한라비발디 피우는 이야기인데 천마지구 잘 아시죠? 네, 이 천마지구를 지금 전주시하고 전북개발공사가 거의 이 지구 자체가 한 3,000여 세대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천마지구 40% 정도는 전주대대 이전 부지를 전주시에서 수용이나 사용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60%는 사유지는 이제 전북개발공사에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송촌동은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고 물론 오송제 건지산이 있지만 녹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 대란 누구나 이제 겪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건지 이미 뭐 확정이 된 듯한데 혹시 다른 대안이나 또는 뭐 어떤 개선할 사항이나 있는지 천마지구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얘기해 주시죠. 네.
교통대란 문제는 사실상 그 철저한 조사와 또 시뮬레이션에 관련해서 사전에 치밀한 교통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사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동부대로 확장 사업이나 또 과학로, 초포로, 솔레로, 솔레 4길, 소리로 등이 북부권 그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보상 계획과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는 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솔레로 중 종현단로에서 현대 4차 아파트 부근까지 개설 사업이 24년까지 토지 매입 또 25억 원을 완료하도록 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그 착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 본 의원님 에코시티가 들어서기 전부터 또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이게 녹지공고 맞구나. 해결을 위한 도로 개선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던 것은 그 이후에서였거든요. 그래서 과거 에코시티 신도시 개발 당시와 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간 본 의원이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송천동 교통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에 솔레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또 전체적인 북부권 도로가 정비가 된다면 우리 북부권의 교통도 좀 원활하게 조금의 관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덧붙여서 같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천마지구 개발하고 교통과 관련된 부분까지. 네. 추가 추가 질문은 저희가 지금 다른 질문 너무 많아가지고 짧게 하나 부탁할게요. 최민경 의원님한테 부탁할 건데. 지금 녹지 공간도 지금 말씀을 아닌데 하셨죠? 혼합해서 대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 녹지 공간은 사실상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천동과 호성동 일대에 애비군 대대 이치가 있지만 전체 9만 7천 평의 신시가지와 인접한 5만 5천 평을 천마지구로 개발을 하고 또 덕진공원 구역 내 자리한 4만 2천 평은 공원으로 환원하는 계획이고 천마지구 내 공원과 녹지가 7천 평 정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오히려 개발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개발되는 녹지 공간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으로 확대되는 애비군 대대 부지는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조경 시설과 휴게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추가 질문을 할 찰나에 답변 주신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질문이 지금 4개나 남아 있어가지고요. 지금 그래서 빨리 좀 네, 이 부분 네, 추가 저희가 앞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하다 너무 보니까 많이 해서 네네. 뭐 천마지구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고요. 이 부분들로 저희가 계속해서 또 모셔서 얘기를 또 따라왔으면 좋을 것 한번 같아요. 더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 송천 일동 교통 체증 해결 방안에 대한 문제 누가 질문하실 건가요? 방금 어느 정도 예, 이야기를 이 부분 송천 일동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 현상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단골 의제이잖아요. 네네. 전주 북부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건지산로 개통하거나 뭐 오송로 연장하자라는 방식 이야기가 되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토막도로로 방치된 오송로를 어린이회관 4차선 도로와 연결하면 교통난을 해소하면서도 건지산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주시와 의회에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박계석 의원님 그리고 최명건 의원님 이렇게 순으로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천동의 교통난 문제는 그간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우리 지역 신문에서도 많이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통 일등의 주요 도로가 산단 지역을 향해서 길목에 위치해 있거나 또 송천 일동 내 중요한 측은 동서 방향으로서는 동부대로가 있고 또 남양 방향으로서는 송천 중앙로가 유일하게 2개 도로 교통량으로 포화 상태인데요. 여기에 송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또 속도 제한 그 교통 흐름에 굉장히 많은 체중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뭐 야간에는 50km 정도로 상향 예정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천마지구 개발 이후에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미뤄지고 있는 오송로 도로 개통이 필수적인데요.
천마지구 개발 등으로 인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오송로 등 미개설 도로의 조기 개설과 미확장 구간의 확장 등 송천동 주변 도로의 도로망 정비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주요 간선도로의 신호주기가 150초 넘는 등 긴 신호주기로 인해서 지자체가 그 송천역 사거리는 신호주기를 입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최명근 의원. 네,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진구 9개 노선에서 도로 개설이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 송천 일동 고질적인 교통 체증 현상이 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로 개설도 이제 진행 중인 곳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솔레로, 오송로, 천마산로 등 이제 3개 정도가 이제 도로가 이제 개설 중에 있는데 아직은 뭐 이제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다 안 돼서 근데 이제 저 솔레로는 지금 하고 후반기 정도에 좀 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레 4길입니다. 근데 솔레로는 아직 토지 보상이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되었든 우리 송천 일동이 인구가 과밀 지역 아닙니까? 송천동 1동과 2동이 하면 인구 근 9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중요한 건 교통 체증, 출퇴근 시간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방병원 사거리나 그다음에 우리 동부대로도 더 넓힐 수 있으면 넓혀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뭐 바로 개선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바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 좀 벗어나는 외곽도로를 좀 이용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어요. 제 생각도 외곽도로를 조금 더 확장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천마지구 도시개발 계획이 이제 추후에 개발이 될 건데요. 개발이 되면 어찌 되었든 교통 체증은 더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전에 좀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 아무래도 좀 꾸준히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맞습니다. 두 분의 노력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시고 행정이 많이 또 요구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4년까지 토지 매입 25억이 네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곧 시행한다고 합니다. 뭐 추가 질문. 추가 질문 하고 싶은데 시간을 보니까 좀 타이트해서 넘어가실게요. 네네. 그러면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천 일동 내의 문화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송천 일동 주민센터 내 주민 프로그램이 있지만 공간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인구 대비 문화시설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문화센터 건립 등 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설 건립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질문은 최명건 의원님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네. 지금 우리 송천일동 주민이 에코시티 포함해서 6만 4천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현 송천일동 주민센터가 물론 노후되고 공간도 협소하죠. 제가 알기로 98년도에 준공이 된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현재로서는 우리 송천일동 주민센터가 덕진구에서 1순위예요. 청사 짓는 걸로 1순위지만 에코시티 지금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분동은 되겠지만 분동은 내년 25년 2월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동이 되면 기존의 송천 일동은 후순위로 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전에 주민센터 옆에 주택 세 채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저희 의원님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나갔더니 주민자치위원장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에코시티가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면 거기는 이제 분동이 되고 여유 공간이 있을 텐데 기존에 우리 송천 일동은 공간도 협소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기에 아직도 어려운데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택 세 채를 매입하면서 에코시티가 분동이 되면 우리 기존의 송천일동 주민센터는 청사 짓는데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또 추후에라도 그 자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한화 셰플러 코리아 있죠.
그 장소 양정교회 뒤에 그 장소가 우리 주민센터 자리 적합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전주시와 우리 또 기업이기 때문에 조율만 하게 된다면 좀 그 위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찌되었든 우리 청사를 좀 새롭게 기존의 주민센터도 해야 되겠지만 좀 아직은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혜숙 의원님. 앞서 이제 최명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전라고등학교가 에코시티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송천동 가장 중심지에 있는 게 전라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발언을 했지만 전주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과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전주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전주시 마음대로 뭐 매입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지금 학생들이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전라고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아마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송천동이 우리 동사무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포함한 문화예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전라고등학교 이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어떠한 대안 모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지산 입구의 무단점유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6년과 2017년 건지산 입구 국방부 땅을 무단 점검한 불법 개농장 사육장에 대한 고발과 재판을 통해서 불법 개농장 시설이 철거되었는데요. 이후 당사자가 건너편 국유지에 또다시 무단 주거 시설과 텃밭을 만들어 국유지 땅을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텃밭을 개간하면서 나무를 자르고 땅을 파는 등 자칫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몇 년째 적발조차도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의원님, 박 의원님. 국유지는 사실상 우리 전주시에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연결이 돼 있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직접 나설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유를 하게 되면 참 현실적으로 어떠한 감독을 해서 어떠한 제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에. 그래서 적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국가 체계에서 이거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그 산지 관리 지역 계획을 해서 국유지 무단 점유로 인한 산림 해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감시원 확대나 또 항공 사진으로 해서 판독 기술을 또 활용해서 그 불법 행위들을 줄여가고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 해결에 전주시에서 어떠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인식의 개선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게 독려는 하지만 직접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실은 작년에 현장을 직접 우리 직원분들하고 함께 나갔었어요. 민원이 있어서. 근데 국방 전북대 캠퍼스로 들어가더라고요. 또 일부가. 그러니까 저희 행정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건 아까 개도 그럼 개도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건지산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 무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눈산도 찌푸리고 또 거기 쓰레기도 많이 난립하고 있어요. 실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노력은 하려고 하지만 행정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함께 이제 우리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국방부 또 전북대 이제 이런 전북대하고도 함께해서 상의해서 좀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만 이렇게 좀 하겠다라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공간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을 떠나서 이제 행정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 국가나 시가 시민,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분은 분명히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도만 하는 것으로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 왜냐하면 그분이 과거에 이제 제가 이 일에 조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이분에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순위로 주겠다라는 어떤 약속까지 받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 그 건지산에 보면은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뭐 여행 오신 분들도 없고 굉장히 좋은 어떤 녹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것을 시가 그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한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좀 뭐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직무유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이제 제가 그분을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법에 따라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에게는 이 법이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라면은 이러한 그 법에 대한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어느 누군가 또 다른 곳에서 불법 점유해서 그럴 때 방치하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다 계도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꽤 오랜 시간에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그분의 개인이 어떤 크게 뭐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개인에 대한 어떤 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사실상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한 60년이 넘었을 거예요. 한 60년 넘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통료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좀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좀 이런 논쟁은 좀 해봤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아마도 이제 행정이나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조금 부족함이 있고 천마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조금 정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지산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연구 용역 관련된 질문입니다. 건지산 생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주민 이용 증가로 인한 생물 다양성과 시설물 급증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지산 생물 다양성 연구 조사한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주민들의 공원 이용 패턴이 변함에 따라서 이 생물종의 분포나 서식지 상태 그리고 특정 구역 서식지 파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시설물 증가, 산책로 확장 등 인간의 개입에 의한 자연 파괴는 불가피한데 이 민원 해결만이 능사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의원님 네네. 얘기해 주시죠. 참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산림자원 이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이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제 48조인데요. 산림청장은 산림 생물 다양성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다음에 전주시에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생활권 또 자연 기반 도시 조성이 확충되고 있는 상황에 도시 생물 다양성 위협에 대한 저감 노력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도 도시숲 등 관리 지표에 따라서 생태적 건강, 생물 다양성 등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요. 또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계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우리 생물 다양성 위협 영향을 최소화하고 복원에 힘써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공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경관이나 환경보호 또 생물 서식처 제공 등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다각도로 논의해가지고 우리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언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결하기에 최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저는 이제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해서 물론 같은 동감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 전주시에서도 생물 다양성 및 증진에 관한 조례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에 대한 관심을. 그래서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조례 제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질문지를 받아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용역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기초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지역 생물 다양성 전략을 수립해서 상위법인 그 야생 그
생물 보호 구역 지정에 가능함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야생생물 보호도 같이 보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쉽게도 아직 전주시에서는 그런 조례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건지산 생물성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또 중장기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시의원으로서 조속한 조례 개정에 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뭐 덧붙일 말씀 지금 있으실까요? 시간이 있나요? 네. 시간이 없으신 거죠. 네, 저희가 그럼 따로 질문을 하기로 하고. 제가 네. 그럼 한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나온 것 같은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지산이 너무 파괴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질문한 이유는 인간들이 계속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것을 다만 이제 성촌 일동을 담당하신 두 분께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에만 너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자연에 대한 보호는 둘째치고 그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간단하게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걸 떠나서 여기 생물 다양성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 그러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건지산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휴식연제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연제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그 건지산이 그야말로 미세 혈관처럼 굉장히 이렇게 놓여 있어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길을 하나 만들어. 내가 하나 만들면 그 다음 사람이 여기 하나 길을 만들고 그래서 길이 너무 많거든요. 산책로가. 그래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해 정도는 어느 일부 지정 구간을 정해서 여기는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좀 더 그 자연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그 건지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얘기를 나눠봤는데 전혀 발전되는 게 없고 계속 후퇴되고 자연 파괴되고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휴식연제를 한번 해보는 그런 것이 가장 먼저 좋지 않을까. 그거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건지산이 사실상 동네 속에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에서 노인들까지 다니는 휴식처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도 저희들도 받게 되고 또 사실상 그 민원을 해결을 하는데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해요. 우리 의원 둘이 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휴식처가 있기 때문에 또 요구대로 설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건지산 개발이나 또 보존은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얘기해 주시죠. 우리 남 기자님 말씀처럼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의원인데도 좀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은 자연 공간은 자연 그대로가 좋거든요. 그러냐 땅이 조금이라도 질파가면 여기다 뭘 깔아주십시오, 뭘 하고 막 자꾸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좀 설득을 하고 있어요. 안 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고 요즘 그다음에 우리 건지산 일대에 아까 안 다녀야 될 곳도 사람들이 다 발길이 닳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맨발 걷기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송제 둘레하고 수리문화에 전다 큰 길에만 이 코스를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2억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발길이 안 닿는 곳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을 중심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 개발과 보존 이쪽에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곳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시간이 짧아서 많은 얘기를 못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또 심층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의원님들 시민분들한테 짧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또 전주시 시민 여러분. 2년이라는 기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상반기를 끝내고 어제 오늘 하반기 원구성을 관련해서 의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그전에는 송천 일동만 의원 활동을 했었잖아요. 원 송천동만. 그런데 에코하고 같이 이렇게 엮어지면서 사실상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더 섬세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바쁘게 동동거리고 뛰다 보니까 좀 더 다정다감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가까운 시일 내로 또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또 지역 발전과 또 보존할 수 있는 아까 우리 기자님들이 말씀하신 건지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또 주민들은 건강하고 싶다고 맨발로도 다니고 산책도 하고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하시는데 또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귀담아 듣고 나름대로 또 소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좀 못 넘은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송천 일동 주민과 함께 송천 일동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제가 이를 찾아서 또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최명권 의원을 응원과 격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지역의 의제를 쌍방 소통으로 이어가는 지방자치는 시민 의식을 성숙시키는 장치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대중이 나쁜 정치와 정치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주민 스스로 주권 행사를 제대로 행할 때 지역도 건강하게 발전하고 고민하는 정치 풍토를 만듭니다. 오늘은 송천 일동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질문하는 마을미디어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두 분과 박혜숙, 최명권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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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진행의 최성원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